네이버나 카카오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좀 생각해요? 미래요.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좀 상당히 여기서 하기 좋은 얘기네요. 하기 좋은 얘기인데. 왜냐면 여기서 다 이게 카더라와 약간 친하시가 이렇게 얘기라서 미국에 물론 인텔이 있긴 한데 인텔은 맛이 같고요. 주주분들 여러 개를 보내요. 엔비디아.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가 없는 장점들이 있죠. 미국조차도 없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 그거를 좀 잘 레버리지 할 수 있다면 또 뭐 이렇게 되게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또 연구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어떻게 기업되고 싶다 이런 포부 같은 게 있어?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그러면 좀 국내로 좀 넘어와 네. 보겠어. 이력을 보니까 네이버에 잠깐 계셨던 네, 거. 맞아요. 네이버에도 직접 근무를 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쪽이 생성 AI 쪽에 계속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면은 그런 해외 빅테크들과 비교해서 네이버나 카카오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미래요.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못할 거라 생각 아니라 그냥 나는 뺀다. 네이버는 일단은 카카오도 그렇지만 계속 그래도 평타는 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좀 상당히 여기서 하기 좋은 얘기네요. 하기 좋은 얘기인데. 왜냐면 여기서 다 이게 카더라와 약간 친하시가 이렇게 얘기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AI의 좀 업계를 보면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AI 기술이 오픈 AI나 구글만 잘하게 돼서 다른 회사들은 아예 그냥 그거에 근접도 못하고 거기에 완전 종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오픈소스 진영이 그래도 꽤 노력을 해서 뭐 완전히 똑같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냐. 지금은 일단은 두 번째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생각보다 그래도 오픈소스들도 잘하고 있다. 물론 차이가 크긴 해요. 이 상황에서 네이버 입장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라는 회사는 결국은 뭐로 돈을 버냐? 사실 거의 다 대부분 B2C고, 컨슈머들은 네이버 쓰다가 갑자기 네이버보다 뭐 조금 더 검색 잘 된다고 해서 다른 데 넘어가지를 않죠. 왜냐면 거기는 다 생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오픈소스가 계속 진영이 계속 받쳐주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쟤네들보다 막 더 잘하거나 뭐 비슷한 수준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굳이 저기를 넘어갈 정도는 아닐 정도로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이버는 지금 현재 어떤 위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빠르게 동남아라든지 일본 같은 데에서 더 확장을 하는 걸 더 관심이 많겠죠, 아마도. 우리나라 AI 쪽 분야가 좀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마켓 사이즈죠.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을 보면은 30조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구글이 거의 3,000조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로 100배 차이죠. 거기서 오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캐피털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은 어떤 리소스를 여기 넣고 있지만, 그래 봐야 구글이나 마소 같은 회사에 아마 많이 따라가봐야 10분의 1 수준의 GPU 인프라를 갖고 있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어떤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얼마 없어요. TSMC랑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을 거의 3분할을 하고 있고, 뭐 메모리랑 비메모리 다 합쳐서. 미국에 물론 인텔이 있긴 한데 인텔은 맛이 같고요.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보내요. 엔비디아. 앞으로 잘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랑 TSMC한테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것도 들리는 말로는 결국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공장이 지금 다 대만이랑 한국에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물리적으로 공장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한국은 상당히 좀 큰 이점이 있는 게, 그럼 파운드리는 지금 미국조차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만이랑 한국밖에 없는데, 대만은 또 근데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 만한 IT 회사들도 많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IT 인더스트리에 살아있죠. 자국 회사들로. 일본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서 챗GPT를 뭐 공식적으로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AI 개발은 너희 거 쓰겠다라는 거죠. 직접 하는 건 포기했다. 그런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지금은 많아봐야 3개 또 4개 정도라 보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리고 maybe 이스라엘 정도.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가 없는 장점들이 있죠. 미국조차도 없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 그거를 좀 잘 레버리지 할 수 있다면 또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이거를 다 버티컬을 이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또 경쟁력이 분명히 미국하고도 있지 않을까. 오케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 벌써? 개인적인 얘기 하나 아, 개인적인 얘기. 엔지니어링 만들라고 글로벌에 시작해서 국내 얘기로 왔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AI라는 이 섹터가 필연적으로 좀 캐피탈 인텐시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되게 괜찮다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있어. 혹은 뭐 나 한번 여기 좀 같이 일해보고 싶다던가 컬랩스 말고. 왜냐면 이 자금의 흐름도 스타트업들한테 자금이 가는 게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금이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일단 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엘박스도 있고 이제 엘박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막강 홍보 타임. 기사도 공부하고. 봤어. 기사도 네. 봤어. 엘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顧問으로 한 지금 3년 정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사인데 판례 검색을 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변호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판례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하고 싶은데 DB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판례를 검색을 하려면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법률 쪽에서 결국에는 변호사들의 업무에 지루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AI가 좀 도와준다. 이게 결국엔 나중에 한데 모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변호사 입장에 일을 시작했을 때 엘박스를 켜서 시작을 하고 퇴근할 때 끄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좀 꿈꾸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AI를 레버리지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AI 중심적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여기는 결국 서비스 B2C와 플랫폼을 위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AI가 발전을 하면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공개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실제 투자하실 때도 아마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 회사가 있는 걸 갖다 쓰는 쪽이라 하면은 물론 그래도 좀 돈이 들긴 하겠지만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 그냥 질문하면 되잖소. 우리 방송을 보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혹은 대표님들이 서민준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싶다거나 혹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이럴 때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책정된 자문료가 있어? 뭐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하는 것 중에 자문료를 받는 곳은 스타트업 중에 없고요. 네. 오늘도 무료로 나오셨죠? 여기는 무료고, 네 맞아요. 수차비 5,000원씩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PPL이 들어오면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어. 자문을 어쩌다 보니까 좀 제가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2021년도에 하나 시작을 하고 2022년도에 하나 시작하고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올해 뭐 10개를 한 번에 자문을 시작하고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회사가 뭐 저도 마찬가지 잘 될 것 같은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나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은가. 네, 뭐 사실 근데 물론 뭐 스톡옵션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얘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회사가 또 뭐 잘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배우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과거에 생각을 해봐도 그 회사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혀 후회가 없었을 경험이었다. 너무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을 또 안 한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서민준 교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 이제 뭔가 취미 생활이라던가 교수님들은 어떤 취미 생활이든지 이공계 쪽 교수들은 어떻게 또 생활하는지 좀 궁금하고 끈이 좀 너드 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근데 또 생긴 건 너드 같이 생기진 않았어. 너무 평가를 교수가 생각한 것보다 정신이 없어요. 교수라는 일이 자영업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들을 위임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들은. 그러니까 꼭 내가 해야 돼요.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서비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보면 이게 본업이랑 엄청 거리가 멀거든요. 때로 AI를 써서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어. 잔밀이 너무 많아요. 연구실도 결국엔 학생분들이 계시고 월급을 받으시고 출장을 가시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회사랑은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실 당연히 그 월급을 누가 주냐?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따와야 돼요. 펀딩을. 정부가 주는 것도 있지만 뭐 회사에서 산학까지 따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 회사한테 뭐 1억 원을 받으면 1억 원 어치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에요. 영업. 그러면은 그 돈을 따오지 못하면은 스타트가 똑같아요. 이제 뭐 런웨이가 얼마다 번이 너무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학생분들이. 그럼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제 카드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제할 때마다 ARS가 와요. 해줘야 돼. 좀 약간 TMI 같습니다. 지금 약간 뼈에 상처였어. 아니 이게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좀 취미에 쏟을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길게. 아,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근데 뭐 좋아하는 거는 저는 쉬는 거 좋아합니다. 그 지금 얘기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잠은 연락하지 마라. 나 지금 정신없고 바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그 주말에 토요일 아침에 브런치를 먹는 걸 좋아해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좀 쉬는 그런 시간. 아, 혼자 드시고 그럼. 혼자 먹지 않고 친한 친구랑 아. 예. 낮에 날씨 좋을 때 그냥 햇볕 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또 연구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 이런 포부 같은 게 있어? 좋은 질문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목표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짧을수록 구체적이려고 하고 길수록 좀 추상적이려고는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은 거의 올해 한 3분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3, 4분기, 올해 말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누구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만들고 싶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10년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그게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뭔가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그런 익스포넨셜한 그로스가 있는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거기에 좀 내가 주역이고 싶다. 한 30년을 생각을 하면은 30년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30년은 쉽지가 않아요. 잘 상상이 안 나서 AI 쪽에서 종횡무진하는 앞으로의 소 교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잔. 반가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